뜻밖의 초대 서울의 늦겨울은 비가 내리지 않아도 축축했다. 청계천을 따라 불빛이 번지는 저녁, 작은 카페의 창유리는 안팎의 온도차로 옅게 흐려져 있었다. 한지연은 손바닥으로 유리를 문질러 투명한 원을 만들고 그 속으로 흐릿한 도심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커피 향이 설탕처럼 공기 속에 녹아 있었고 잔에 부딪히는 얼음 소리가 간헐적으로 울렸다. 많이 기다렸죠? 낮고 단정한 목소리. 박민수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회색 코트의 어깨에 잔설이 가느다랗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아니에요. 그냥 생각 좀 했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미소는 오래 머물지 못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컵받침을 따라 원을 그렸다. 습관처럼 또 불안을 감추듯 잠시 말이 끊겼다. 카페 스피커에서 오래된 발라드가 낮게 흘렀다. 가사 중 몇 단어가 유리잔의 진동에 흔들리는 듯이 들렸다. 제주, 같이 갈래요. 민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한라산, 눈이 아직 남아있다네요. 길은 잘 닦였고 우리가 천천히 오르면 괜찮을 거예요. 지연은 눈썹을 살짝 올렸다. 갑자기요? 갑자기여야 할 때가 있죠. 민수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그녀의 눈동자를 받아냈다. 미뤄두고 잊어버린 것들 있잖아요. 꺼내야 할 때가 오거든요. 그녀는 손을 무릎 위로 모으며 숨을 고르고 창밖에 흐린 불빛 사이로 과거의 어느 봄을 잠깐 떠올렸다. 사랑이 식고 대화가 모래처럼 흘러내리던 시절. 누구도 잘못이 아닌데 서로의 등만 보이던 밤들. 나 요즘은 산이 무서워요. 왜요? 올라가는 게 두렵다기보다 내려오고 나서 돌아갈 곳이 똑같을까 봐. 지연이 말하고 나서 스스로 놀란 듯 눈을 감았다. 마음속 어두운 방을 불쑥 열어젖힌 기분이었다.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손목시계를 느슨하게 풀었다가 다시 채웠다. 습관인지 무의식의 망설임인지 돌아갈 곳이 같아도요. 그가 낮게 말했다. 사람이 달라질 수는 있잖아요. 그 말은 유리잔에 닿은 입김처럼 금방 사라질 법했지만 이상하게도 오래 남았다. 지연은 컵을 들어 올리다 말고 갑자기 내려놓았다. 접시와 컵이 가볍게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멀리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선배. 그녀는 그를 그렇게 불렀다. 대학 동아리에서 마주치던 그 시절의 호칭. 네. 우리 괜찮을까요? 괜찮을 만큼만 할게요. 대답은 조심스러웠지만 단단했다. 지연은 그 말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만져보듯 마음속에서 여러 번 뒤집었다. 괜찮을 만큼. 얼마나, 어디까지. 경계는 항상 흐릿했고 흐릿한 선을 밟을수록 심장은 더 또렷해졌다. 내려오면 지연이 말을 이었다. 나는 다시 서울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새벽 알람, 텅 빈 부엌, 이제는 울리지 않는 전화. 그런데도 갈래요? 민수는 잠시 웃음과 한숨의 사이쯤 되는 호흡을 내쉬었다. 그 일상을 조금 덜 비게 할 수 있다면요. 그의 말끝에 따뜻한 기조가 묻어 있었다. 그 온기는 유리 너머의 서늘함과 섞여 어쩐지 더 선명한 냉기처럼 오히려 그녀의 살갗을 깨웠다. 지연은 고개를 돌려 민수를 보았다. 그의 눈가에는 깊게 패인 선이 있었고 미간은 가늘게 접혀 있었다. 오랜 계절을 통과한 얼굴. 사소한 주름마다 시간이 놓고 간 이야기. 그녀의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렀음을 깨달은 순간 민수의 손등이 테이블 위로 천천히 다가왔다. 손끝이 컵받침에 가장자리를 건드렸다. 둘 사이에 그려져 있던 투명한 선이 그 한 뼘의 거리로 희미해졌다. 지연 씨, 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서로 알잖아요. 그녀는 침을 삼켰다. 목 안이 마르고
동시에 물에 젖은 듯 미묘했다. 생각은 봄처럼 불쑥 자라서 여름처럼 무성해지죠. 그리고 가을이 오면 떨어져야 하잖아요. 민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가끔은 낙엽이 늦게 떨어질 때도 있죠. 그 말에 지연은 피식 웃었다. 웃음 속에 쓸쓸함이 비쳤다. 그럼 겨울이 길어질 텐데요. 길어져도 함께 걸으면 덜 춥겠죠. 카페 문이 열리며 찬 공기가 한 번 훅 들어왔다가 사라졌다. 종업원이 테이블을 치우는 소리. 누군가 전화 통화를 끝내며 응, 내일 봐 라고 말하는 소리. 모든 소음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흐르고 원의 안쪽에는 조용한 호수가 앉아 있는 것 같았다. 그 호수 위로 아주 작은 물결이 번졌다. 지연이 숨을 들이쉬었다. 호수에 돌 하나가 떨어진 듯 마음속 원이 바깥으로 퍼졌다. 가요. 그녀가 먼저 말했다. 제주로요. 민수의 얼굴에 안도와 설렘이 동시에 번졌다. 항공권은 제가 알아볼게요. 금요일 저녁 비행기면 토요일 아침 일찍 오를 수 있어요. 짐은 가볍게요. 무거운 건 산에 두고 내려오죠. 지연의 마지막 말에 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웃었다. 서로의 눈이 웃고 그 웃음이 입술에 닿기도 전에 가라앉았다. 웃음 뒤에 남는 고요는 곧 시작될 어떤 이야기의 첫 페이지 같았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코트의 단추를 채우려다 지연의 손끝이 멈칫했다. 민수가 다가와 단추 하나를 조심스럽게 끼워 주었다. 손등이 그녀의 손가락을 스치자 아주 미세한 전기가 피부를 지나갔다. 명백히 우연이었지만 동시에 오래 준비된 필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다. 그 사이 단추는 모두 채워졌다. 밖에 바람차요. 민수가 문을 먼저 열었다. 문틈 사이로 밤의 냄새가 밀려 들어왔다. 마른 나무, 식은 아스팔트, 그리고 아직 발화되지 않은 불씨의 냄새. 지연은 그 냄새를 들이마시며 자신이 얼마나 오래 숨을 참아왔는지 이해했다. 둘은 나란히 걸어 나왔다. 인도위 눈발은 이미 사라졌지만 바닥에는 희미한 반짝임이 남아 있었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자 그들은 천천히 길을 건넜다. 발걸음과 발걸음 사이에 가느다란 간격이 있었고 그 간격은 말보다 많은 것을 말했다. 횡단보도의 중앙쯤에서 민수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섭진 않아요? 지연은 앞을 보며 대답했다. 무서운 게 아니라 살아있는 느낌이 나요. 그럼 됐네요. 그렇다고 다 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시작은 됐어요.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는 찰나 그들의 그림자가 한순간 겹쳐졌다가 다시 분리되었다. 겹쳐진 그림자는 하나의 모양이 되었고 분리된 그림자는 두 사람의 이름을 되찾았다. 그 짧은 겹침이 오래 머물렀다. 마음속 어딘가에 이미 제주 바람이 분다. 아직 떠나지 않았는데도 손목의 바닷소금의 감촉이 배어드는 듯했다. 그날 밤 지연은 집에 돌아와 거실 불을 최소한만 켰다. 커튼 틈으로 서울의 밤이 얇게 스며들었다. 소파 끝에 앉아 핸드폰을 들어 항공권을 검색하다가 화면을 끄고 손바닥으로 이마를 가렸다. 심장의 박동이 손바닥에 닿았다. 거실 시계의 초침이 지나갈 때마다 그녀 안에 어떤 문이 조금씩 열렸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다. 산의 냄새였다. 아직은 먼, 그러나 분명한 냄새. 그녀는 결국 달력을 열어 금요일에 작은 점을 찍었다. 점 하나가 밤을 뚫었다. 그 점에서 시작해 얇은 선이 제주까지 이어질 것 같았다. 선의 끝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정말 괜찮을 만큼만 우리는 갈 수 있을까? 창밖에서 바람이 한번 흔들리고 커튼이 아주 조금 들썩였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끝나가는 계절과 시작되는 계절 사이 이름 붙일 수 없는 온도가 그녀의 가슴에 오래 머물렀다.
제주로 가는 길 금요일 저녁에 김포공항은 바쁨과 기대가 한데 섞여 있었다. 전광판의 흰 글자가 분 단위로 바뀌고 커피 향과 휘발유 냄새가 미묘하게 공기를 갈랐다. 한지연은 가벼운 배낭에 어깨끈을 고쳐 매며 손목 시계를 한 번 더 확인했다. 약속한 시간이 멀지 않았다. 오래 기다렸어요? 박민수가 캐리어를 끌고 나타났다. 회색 코트 자락이 발목 근처에서 흔들렸다. 아니요, 금방 왔어요. 지연은 짧게 웃었다. 웃음 끝에 조심스러운 쉼표가 매달려 있었다. 둘은 셀프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를 지나 게이트로 향했다. 유리벽 너머 활주로 위로 붉은 등화가 낮은 별처럼 깜박였다. 지연은 잠시 그 빛을 보며 자신 안에서 어둡고 얇은 막이 한 겹 벗겨지는 느낌을 받았다. 짐을 가볍게 하자면서 마음만 무거워졌네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하자 민수가 고개를 기울였다. 무거운 건 내려올 때 산에 두고 옵시다. 그는 장난스레 말했지만 말끝은 낮고 단단했다. 탑승이 시작되었다. 좌석은 나란히였다. 기체가 활주로 위를 달릴 때 엔진 소음이 몸속 빈 공간을 채우듯 깊게 울렸다. 지연은 깊은 호흡을 했다. 좌석 팔걸이에 놓인 두 사람의 손등이 가까워졌다가 터뷸런스가 기체를 흔드는 순간 짧게 스쳤다. 괜찮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다. 네, 잠깐 놀랐어요. 대답은 담담했지만 손끝에 남은 미묘한 전기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스쳐 지나간 건 손등뿐인데 마음은 더 많은 것을 지나친 듯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작아졌다. 먹빛 구름 사이를 비집고 다리 밑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기내 조명이 어두워지자 사람들 사이로 작은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 이어폰을 꽂고 누군가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렸다. 그 정적 안에서 두 사람의 숨결은 더 가까이 들렸다. 선배. 지연이 낮게 불렀다. 대학 시절의 호칭이 다시 입술에 얹히는 순간 오래된 계절의 냄새가 뒤늦게 찾아온 듯했다. 네. 우리 이번엔 너무 멀리 가지 않기로 했잖아요. 괜찮을 만큼만? 네. 약속하죠. 괜찮을 만큼만.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단어가 겹쳐지자 약속은 문장보다 깊게 가라앉았다. 비행기는 구름을 빠져나와 어두운 바다 위를 미끄러졌다. 아래 어둠은 끝이 없는 것 같았고 끝없는 어둠 사이사이로 누군가 반짝임을 흘려보듯 섬의 불빛들이 점점이 떠 있었다. 지연은 창틀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이륙전보다 더 가까운 거리. 어깨와 어깨 사이에 단어로 만들 수 없는 온도가 생겼다. 아내는 요즘 어떤가요?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이 질문은 늘 마음 어딘가에서 무게를 달고 있었다. 민수의 눈매가 아주 천천히 가라앉았다. 안정적이에요. 큰 변화는 없고요. 오래 앓다 보니 시간 감각이 조금 달라졌달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보았다. 시간이 흐르는 속도와 방향이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 역시 시간을 잃어버린 계절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빈 식탁, 대답 없는 벨소리, 비어 있는 의자, 살아있는 것들과 살아있지 않은 것들이 섞여 있던 밤.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여기 있네요. 그럼에도 두 사람이 같은 접속사를 골랐다. 그 작은 공통점이 이상할 만큼 마음을 뜨겁게 했다. 승무원이 물컵을 건네주었다. 민수가 먼저 받아 지연에게 조심스레 건넸다. 손과 손이 다시 한번 가까워졌다. 이번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흔들리는 건 어쩌면 내부였을지 모른다. 물의 표면이 아주 얕게 떨렸다. 그 떨림이 두 사람의 목젖을 지나 가슴 어딘가에 잔잔한 파문을 남겼다. 착륙 알림이 켜지고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췄다. 창문 아래로 제주 시내의 빛이 한 줌 구슬처럼 흩어졌다 모이는 모습이 보였다. 바다 위로 불어오는 바람이 멀리서부터 기체 표면을 쓰다듬는 듯했다. 활주로에 닿는 순간 짧지만 확실한 충격이 몸을 통과했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무사히 닿았다는 안도감, 시작의 문턱에 섰다는 긴장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미열. 그 모든 것이 한숨 속에 겹쳐졌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바닷바람이 한 번에 밀려왔다. 소금기 섞인 밤의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셔틀버스를 타고 숙소 근처에 내리니 어둠 속에서 감귤 농장의 희미한 향이 풍겼다. 게스트하우스는 나무 기둥과 흰 벽이 단정한 곳이었다. 마당 한쪽에 작은 정우들이 줄지어 걸려 바람에 따라 밀도 있게 흔들렸다. 방은 붙어 있네요. 민수가 체크인을 마치고 키 2개를 건넸다. 이웃이네요. 지연은 웃었다. 웃음이 이번에는 길게 머물렀다. 방문을 열자 나무 냄새가 먼저 맞았다. 창을 조금 열어 두니 멀리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짐을 내려놓고 세면대에서 얼굴을 적시자 물의 차가움이 사라진 열을 잠깐 가라앉혔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낯익으면서 낯설었다. 여행을 떠나는 얼굴, 혹은 무언가를 시작하는 얼굴. 복도로 나가니 민수가 창가에 기대 서 있었다. 마당의 전구가 그의 얼굴선을 따라 작게 굴절했다. 잠깐 걸을래요? 그의 제안에 지연은 목도리를 고쳐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자갈길을 천천히 걸었다. 발밑에서 자잘한 소리가 났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살짝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다. 둘은 별다른 말 없이 한 바퀴를 돌고 작은 의자 2개가 놓인 구석에 나란히 앉았다. 여기선 숨이 다르게 쉬어지는 것 같아요. 지연이 말했다. 서울에선 자꾸 숨을 접게 되잖아요. 짧고 조심스럽게. 여긴 길게 숨 쉴 수 있네요. 민수가 따라 말했다. 길게 쉬면 오래 사는 느낌이 나죠. 둘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흐르자 파도 소리가 그 공백을 메웠다.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에 기대어 마음의 모양을 만져볼 수 있었다. 매끈한 부분과 거친 부분,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돌기들. 손끝이 닿으면 약간 아프지만 그 아픔이 자신의 것이어서 낯설지 않았다. 민수 씨. 네. 우리가 만드는 이 공백 예쁘네요.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눈동자의 작은 전구 하나가 반사되어 흔들렸다. 예쁘면 조금만 더 길게 두죠. 그가 대답했다. 말은 가볍게 흘렀는데 그 안에 무게가 있었다. 지연은 손등 위로 내려앉은 머리카락을 정리하다가 무심코 그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민수의 시선이 잠시 그 손을 따라 내려왔다가 다시 그녀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 시선의 경로는 짧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길게 이어졌다. 보이지 않는 선이 둘 사이에 그어졌다. 똑바로, 그러나 흔들리며. 들어가요. 지연이 먼저 일어섰다. 내일 일찍 오르려면 자야죠. 그래요. 그들은 복도로 돌아왔다. 방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말하지 않은 말들이 걸음처럼 바닥에 얕게 깔렸다. 민수가 먼저 손을 들어 그녀의 코트 깃을 가만히 바로잡았다. 손끝이 깃의 모서리를 스치며 정리되는 동안 두 사람의 숨이 가까워졌다. 키스도 포옹도 아니었다. 다만 닿을 듯 말 듯한 거리를 서로가 지켜주었다. 그 애틋함이 오히려 더 뜨거웠다. 굿나잇. 그가 먼저 말했다. 한국어로 말할 수 있는 모든 인사 중에 굳이 영어였다는 사실이 어쩐지 귀엽고 어딘가 애처로웠다. 잘 자요. 지연이 웃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아주 부드럽게 났다. 방 안의 어둠이 그녀를 감싸 안았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바로 오지 않았다.
천장에 흐르는 그림자를 따라가다 보니 파도 소리가 꿈에 먼저 도착한 사람처럼 먼저 다가왔다. 눈을 감으려는 순간 손등에 남아있던 그 온기가 다시 되살아났다. 비행기에서의 스침, 복도에서의 정리되는 깃, 말 대신 오가던 숨. 그녀는 이불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쥐었다. 괜찮을 만큼만. 낮게 중얼거리자 문장 끝이 여전히 불완전함을 드러냈다. 그러나 불완전함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었다. 미완의 곡선은 내일의 빛으로 완성될 수도 있으니까. 바람이 창문 틈을 한번 흔들었다. 밖에서는 누군가 아직도 마당의 전구를 끄지 않은 모양이었다. 작은 빛들이 바람결마다 명멸했다. 그 빛이 그녀의 가슴에도 찍혀 남았다. 아주 작은 점 하나. 그 점에서 내일의 선이 시작될 것이었다. 제주, 첫밤의 숨저녁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숯불 위에서 지글거린 고기가 접시를 돌았고 소주잔은 몇 번이나 가볍게 부딪혔다. 웃음이 둥글게 퍼졌다가 밤 공기에 금세 얇아졌다. 게스트하우스 마당의 정우들이 바람 따라 미세하게 흔들릴 때쯤 사람들은 하나둘 방으로 흩어졌다. 내일 새벽 5시요. 늦지 말고요. 주인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뒤늦게 마당을 가로질렀다. 말끝이 귤 향처럼 달고 상큼했다. 한지연은 마지막으로 빈 접시를 정리하고 찬물을 한 모금 삼켰다. 달큰한 고기 냄새와 장작 냄새, 그리고 멀리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서로 겹쳐졌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았다. 별은 많지 않았지만 사이사이의 어둠이 고요를 깊게 만들었다. 방에 들어가 불을 낮추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침대 시트의 촉감이 낯설고 좋아서 오히려 마음이 분주해졌다. 지연은 조용히 카디건을 걸치고 복도로 나왔다. 마당으로 이어지는 문턱에서 선선한 공기가 살결을 스쳤다. 창가에 기대선 사람이 있었다. 박민수. 그 역시 잠을 밀어내지 못한 듯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마당 정우의 작은 둥근 빛이 그의 눈동자에 박혔다. 반짝임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잠이 오지 않네요. 지연이 먼저 말했다. 네. 바람소리가 생각을 오래 붙들어 두네요. 민수는 웃었다. 웃음은 조심스럽고 짧았지만 오래 남았다. 둘은 나란히 나무 계단에 앉았다. 마당 한쪽에서 귤 상자가 어둠 속에 낮게 쌓여 있었다. 껍질 사이로 새는 향기가 공기와 섞여 겨울 끝자락을 달래는 듯했다. 서울에서는 밤을 이렇게 듣는 일이 거의 없어요. 지연이 낮게 말했다. 여기는 소리가 서로 겹치지 않네요. 바람, 파도, 나무, 숨.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겹치지 않으니 내 숨소리도 들리죠. 그는 가슴께를 살짝 가리켰다. 조금 빠른가 봐요. 지연은 허벅지 위에서 손을 포개었다. 포개인 손이 자신의 천을 되돌려 주었다. 빠르면 어떻고 느리면 어때요? 그녀는 말끝을 길게 끌다가 작게 덧붙였다. 살아있으면 되죠. 한동안 침묵이 있었다.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공백은 오히려 자리를 만들었다. 마음이 앉을 자리, 말이 쉬어갈 자리, 눈빛이 머물 자리. 민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플라스크를 꺼내 보였다. 남아서 가져왔어요. 조금 마실래요? 그는 뚜껑을 열어 그녀에게 조심스레 건넸다. 지연은 한 모금 입에 머금었다. 소주의 맑은 열이 혀끝을 지나 목으로 내려가는 동안 방금 전보다 밤이 생생해졌다. 바람이 살짝 방향을 바꾸자 머리카락이 볼을 스쳤다. 그녀가 무심코 귀 뒤로 넘기는 순간 민수의 시선이 그 동작을 따라갔다가 돌아왔다. 움직임은 사소했지만 마음의 표면엔 잔잔한 파문이 퍼졌다. 선배, 지연은 그를 오래된 호칭으로 불렀다. 말하는 동안 기도 근처가 건조해지는 느낌을 스스로 의식했다. 우리는 어디까지일까요? 민수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다. 대신 플라스크를 닫고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따뜻해진 금속의 온기가 밤의 차가움을 간신히 막아주는 모양새였다. 내일 산을 오르고 내려올 거예요. 그가 말했다. 그 사이에 길을 잃지 않으면 좋겠죠. 하지만 길을 잃어도 함께라면 덜 무서울 거예요. 길을 잃는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길을 찾고 난 다음일까요? 지연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돌아갈 때 같은 집으로 들어가 같은 불빛을 켜도 마음이 같은 방으로 돌아가 줄지 그게 걱정이에요. 민수는 숨을 내쉬었다. 밤 공기에 섞인 그 숨이 흩어졌다가 잠시 그녀의 뺨깨를 스친 것 같았다. 마음이 늘 제자리로 돌아가진 않죠.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사람을 찾나 봐요. 마음이 머무를 사람. 지연은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다. 눈동자의 정우 하나가 흔들리는 모습을 스스로 알아차렸다. 흔들리는 건 빛인지 마음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머무르면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 사람이 다치지 않을까요? 머무르지 못해도 다치죠. 단정한 어조였지만 오래 앓은 문장처럼 어딘가 가늘게 갈라져 있었다. 민수는 손을 무릎 위로 올려놓고 손가락을 서로 엇갈리게 쥐었다. 답을 꾹 누르는 자세, 혹은 답을 견디는 자세.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불었다. 전구 몇 개가 동시에 떨리며 그림자를 길게 늘렸다. 지연의 카디건 깃이 벌어지는 걸 본 민수가 조용히 자신의 머플러를 풀어 그녀의 어깨에 걸쳤다. 매듭을 고쳐 묶는 동안 그의 손끝이 그녀의 쇄골 근처를 스쳤다. 닿았다고 하기엔 미약했고 지나갔다고 하기엔 선명했다. 그 짧은 스침에 지연의 등줄기를 따라 얇은 전기가 흘렀다. 그녀는 본능처럼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폐를 가득 채우는 감각이 낯설 만큼 생생했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이 더 큰 말 같았다. 고개가 멈춘 자리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정확히 만났다. 눈과 눈 사이의 거리에는 말이 없어도 충분했다. 아니, 오히려 말이 없어서 더 명료했다. 민수 씨, 지연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이 되었다. 우리가 하려는 말들 중에는 내일 아침이 더 잘 들어줄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밤이 들어줄 말은요? 그가 되물었다. 빛과 어둠이 그의 옆 얼굴에 선을 살렸다.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 가슴 한가운데로부터 올라오는 말들이 있었다. 그 말들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온도를 하고 있었다. 지금의 나는 살아있는 느낌이 나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두려워요. 민수의 입가가 아주 조금 떨렸다. 웃음인지 떨림인지 혹은 둘 다. 저도 그래요. 그는 고백하듯 낮게 말했다. 두렵고 고마워요. 그는 손을 조금 움직여 그녀의 손등 옆에 놓았다. 닿지는 않았다. 다만 닿을 수 있는 거리에 가만히 머물렀다. 그 머물미 이상하게도 뜨거웠다. 지연은 천천히 손가락을 펴서 그의 손등 위에 올렸다. 둘의 피부 사이에는 지금 막 꺼낸 종이처럼 얇은 공기층이 있었다. 그 얇음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손과 손이 마침내 정직하게 만났다. 손바닥이 맞닿는 순간 둘 다 말이 없었다. 심장 소리와 파도 소리가 한동안 같은 템포로 움직이는 착각이 들었다. 시간이 늘어났다가 줄어들고 다시 원래의 속도를 찾는 동안 그들은 그저 손을 잡고 있었다. 손을 잡았을 뿐인데 많은 것들이 잡힌 듯했다. 멀리서 누군가 방문을 여닫는 소리가 났다. 깨끗하고 짧은 소리. 그 소리 덕분에 그들은 너무 멀리 가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다시 떠올렸다. 지연이 먼저 손을 천천히 거두었다. 그러나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들어갈까요? 그녀가 말했다. 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녀보다 반 발자국 뒤에 섰다. 함께 복도로 돌아오는 길, 정우 아래를 지날 때마다 그들의 그림자가 겹치고 흩어졌다. 겹치는 순간은 아주 짧았지만 흩어진 뒤에도 겹침의 온도가 발목 뒤에 오래 남았다. 방 앞에서 걸음을 멈췄을 때 말할 것과 말하지 않을 것이 서로를 가만히 바라보는 것 같았다. 민수가 문고리를 잡았다 놓고 무의식적으로 한 번 더 잡았다. 잘 자요, 지연 씨. 그가 말했다. 잘 자요? 지연이 미소를 지었다. 미소는 조용히 그녀의 입술에 머물렀다가 안쪽으로 스며드는 듯 사라졌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의 어둠이 다시 그녀를 받아들였다. 침대에 앉아 잠깐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아까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 온기를 덮는 듯 이불을 끌어올렸다. 파도 소리가 먼 데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눈을 감기 직전 그녀는 속삭였다. 괜찮을 만큼만. 말은 닿지 않는 어딘가로 흘러가 밤에 흡수되었다. 그러나 밤은 그 말을 기억하는 것 같았다. 창문 틈으로 새으며든 바람이 커튼을 아주 조금 흔들었다. 그 흔들림이 내일의 첫걸음을 약속하는 듯 조용하고 선명했다. 반무온 토이 비엣 티앱 추옹 본테오 마치 나이 콩 토이 새 기운 힙고이 참틴 테 랑만 노이 탐단밭 종토이 주아 하인 한밭 렌덕 한라산 보인 히우 조이 토아이와 아만 혼 오르막에 숨 새벽 4시 반 알람이 한 번 울리고 멈췄다. 어둠은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았고 창문 밖의 바람이 유리 표면을 가볍게 두드렸다. 한지연은 배낭의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양말의 두께를 한 번 더 만져보았다. 발목에 손을 대는 동안 심장의 박동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복도에 나서자 박민수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헤드랜턴을 이마 위로 올려둔 채 그는 장이침을 한 번 했다. 준비됐어요? 네. 지연이 답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가라앉아 있었다. 게스트하우스 앞마당을 지나 성판악 탐방로로 향하는 셔틀에서 좌석이 가볍게 흔들렸다. 창밖으로 귤나무 밭이 어둠 속에서 낮게 눕고 서는 모양이 스쳤다. 입구에 도착하자 안내판의 글자가 헤드랜턴 불빛 속에서 선명해졌다. 해발 750m, 왕복 19.2km. 숫자는 단정했지만 마음속 거리감은 단정하지 않았다. 첫 발을 들여놓는 순간 흙길의 탄력이 발바닥을 통해 올라왔다. 서늘한 공기가 코끝을 화하게 스쳤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목구멍 안쪽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났다. 천천히 가요, 민수가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약속이 묻어 있었다. 오름 기생 화산체를 스치듯 돌아가는 길은 완만했지만 끈질기게 오르막이었다. 관목 사이로 밤의 잔향이 남았고 나무 계단 사이사이에 얇은 서리가 숨어 있었다. 지연은 장갑 끝으로 배낭의 어깨끈을 고쳐 잡았다. 어깨가 좀 눌리네요. 그녀가 중얼거리자 민수가 뒤에서 손을 뻗어 스트랩을 한 칸 올려주었다. 손등이 그녀의 어깨를 살짝 세우치며 지나갔다. 그 스침은 가볍고 분명했다. 이제 좀 낫죠? 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목도리 안쪽으로 새어 들어온 천이 미미하게 퍼졌다. 1시간이 조금 지나 첫 번째 대피소에 닿았다. 나무 벤치에 앉자 엉덩이에 닿는 차가움이 즉시 올라왔다. 민수가 보온병을 꺼내 컵에 검은 차를 따랐다. 손. 그가 말하자 지연은 두 손을 내밀었다. 민수가 컵을 감싸 쥔 채로 그녀의 손에 천천히 옮겼다. 금속의 열이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번지는 기분. 뜨거워요? 조금요. 좋아요. 그녀는 한 모금 마셨다. 향이 혀끝에서 머물다 목으로 내려갔다. 내려가는 동안 아까보다 일렁임이 줄었다.
휴식이 끝난 뒤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하늘은 점점 얇아지는 회사액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길은 때로는 나무 데크로, 때로는 현무암이 드러난 거친 경사로 바뀌었다. 바람의 결이 달라질 때마다 지연의 호흡도 미세하게 변했다. 괜찮아요? 민수가 걸음을 맞추며 물었다. 네. 다리보다 마음이 먼저 올라가네요. 그녀가 웃었다. 마음이 먼저 올라가면 다리는 뒤따라오죠. 그의 말에 지연은 앞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의 방향이 그녀의 등줄기로 쭉 그려지는 느낌이었다. 살아오름 갈림길 근처에서 길이 잠시 평평해졌다. 얕은 습지가 얼어 얇은 유리처럼 빛났다. 그 위로 구름 한 조각이 지나가며 햇빛을 조금 잘랐다. 둘은 말없이 서서 숨을 골랐다. 지연 씨.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언젠가부터 겨울이 길어졌어요. 마음 안의 겨울이요. 지연은 그를 보았다. 겨울이 길어지면 작은 불에도 오래 모이게 되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작은 불은 쉽게 꺼져요. 그래서 둘이서 불을 봐야 하나 봐요. 한 사람이 바람을 가려주면 다른 사람이 불씨를 지키고. 그의 쉼표들이 길었다. 쉼표마다 지나간 계절들이 얇게 겹쳐졌다. 다시 길이 가팔라졌다. 나무 계단이 연달아 이어지자 지연의 숨이 짧아졌다. 그녀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다. 민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건넸다. 잠깐. 그가 그녀의 앞머리를 가볍게 들어 올리고 관자놀이 근처의 땀을 조심스레 닦아냈다. 손수건의 면이 피부를 스치는 동안 그녀의 시야가 잠깐 흔들렸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서 오래 머물 수 있었다. 돌길을 건너는 좁은 나무다리에서 지연의 발이 살짝 미끄러졌다. 앗! 소리가 입술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민수의 손이 그녀의 팔꿈치를 단단히 붙들었다. 그의 소나귀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따뜻했다. 균형을 다시 잡는 동안 둘은 거의 서로의 숨 바로 앞에 서 있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말이 닿기 전에 숨이 먼저 닿았다. 둘은 동시에 아주 짧게 웃었다. 웃음 뒤에 오는 고요는 더 깊었다. 진달래밭 대피소 직전 안개가 낮게 깔렸다. 주변이 한꺼번에 흑백으로 변하는 느낌. 나무들의 실루엣이 희미해지고 발자국 소리만 또렷해졌다. 안개가 짙네요. 지연이 말했다. 이럴 때는 이름을 불러야 길을 안 잃어요. 민수가 앞으로 두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지연 씨. 그가 크게 부르지 않았지만 안개 속에서 그 소리는 멀리 퍼졌다. 네. 그녀의 대답도 안개에 적셔져 돌아왔다. 이름을 부르는 일은 생각보다 큰 일이었다. 서로가 서로의 방향이 되어주는 느낌. 숫자나 표지판보다 또렷한 좌표. 대피소의 지붕이 안개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벤치에 앉아 간단한 주먹밥을 나눠 먹었다. 김의 향이 손끝에서 피어올랐다. 민수가 물병을 건넸다. 조금만 더 가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제일 넓은 하늘이 나올 거예요. 제일 넓은 하늘이라. 지연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다. 넓은 하늘은 늘 무섭기도 하죠. 숨길 곳이 없어서. 그래서 손을 잡기도 하죠. 그 말이 가볍게 던져졌지만 땅에 닿아 오래 울렸다. 안개가 약간 걷히자 길이 다시 이어졌다. 드워프 소나무가 바람 방향으로 몸을 기울인 채 서 있었다. 그 기울기 속에서 시간의 폭이 보였다. 얼마나 많은 바람을 견디면 나무는 저렇게 한 방향으로 굽게 되는 걸까? 지연은 나무를 스치며 생각했다. 사람의 마음도 저렇게 자라날까? 한 방향으로 굽고 그 굽음 속에서 자기만의 모양을 갖게 될까? 전고 가까워질 무렵 하늘이 잠깐 열렸다. 구름이 양쪽으로 밀리며
위쪽이 밝아졌다. 멀리 백록담 방향의 능선이 흐릿하게 드러났다. 둘은 말없이 서서 그 능선을 보았다. 올라가야 할 것들이 눈앞에 있을 때 말은 불필요했다. 지연이 장갑을 벗고 살짝 손바닥을 하늘 쪽으로 펼쳤다. 차가운 공기가 즉시 얹혔다. 민수가 자신의 장갑 한 짝을 빼서 건넸다. 괜찮아요. 괜찮게 해주고 싶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연은 장갑을 받아 끼웠다. 한쪽 손의 보온과 다른 손의 서늘함이 몸 안에서 얇은 경계를 만들었다. 그 경계는 서로를 의식하게 했다. 길을 돌아 나오며 지연이 불쑥 물었다. 내려가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민수는 잠시 답을 미뤘다. 발밑에 현무암이 작게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겠죠. 다만 같은 자리라도 서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달라진 방법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진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는 피하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들이마신 공기만큼은 거짓이 아니에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눈동자에 지나가던 구름이 잠깐 머물다 사라졌다. 선배, 그녀가 낮게 불렀다. 괜찮을 만큼만 민수가 이어받았다. 둘은 동시에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서로의 입술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지만 가슴 안쪽의 따뜻한 곳으로 천천히 내려가 자리 잡았다. 하산을 시작하자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다. 올라올 때보다 차가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워졌다. 같은 길인데 다른 길처럼 느껴졌다. 뒤돌아보니 안개가 다시 모여 능선을 덮고 있었다. 마치 그곳에 우리가 있었음을 산이 아무 표시 없이 덮어주는 것처럼. 대피소를 지나 나무 다리 앞에서 잠깐 멈추었다. 민수가 먼저 건너며 손을 내밀었다. 지연은 그 손을 보았다. 송음 사이에 얇게 낀 흙, 손등에 미세한 상처. 길 위에서 만들어진 작은 표식들. 그녀는 그 손을 잡았다. 잡는 동안 말은 필요 없었다. 손의 온도가 오늘 하루의 모든 문장을 정리해 주었다. 잡고, 놓고, 다시 걷는 일이 얼마나 큰 약속인지 그 순간에야 이해되었다. 입구에 거의 이르렀을 때 낮의 빛이 기울기 시작했다. 이른 저녁의 냄새가 서서히 퍼졌다. 셔틀을 기다리는 정재서 둘은 나란히 앉았다. 바람을 막아주는 얇은 유리 너머로 산이 아주 멀리 물러앉아 있었다. 오늘 길을 잃지 않았네요. 지연이 말했다. 이름을 불렀으니까요. 민수가 대답했다. 그 말에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서로를 이곳에 있게 하는 일. 사라지지 않게, 흔들리되 부러지지 않게. 셔틀이 도착하는 소리가 가까워졌다. 엔진의 낮은 윙, 소리가 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민수가 캐리어 대신 그녀의 배낭을 먼저 들어올렸다. 작은 배려들이 하루를 완성했다. 가요, 그가 말했다. 네. 지연이 뒤따랐다. 차창에 비친 두 사람의 옆모습이 겹쳤다가 떨어졌다. 겹치는 순간은 여전히 짧았다. 그러나 떨어진 뒤에도 오늘의 숨은 가슴 안에서 천천히 타올랐다. 타오르되 태우지 않도록, 살아있으면서 다치지 않도록. 괜찮을 만큼만. 그 말이 낮은 기도처럼 두 사람의 침묵 사이를 오갔다. 빗속의 약속 해가 기울 무렵 하늘은 오래 참고 있던 말을 꺼내듯 어둑해졌다. 귤밭을 스치는 바람이 바뀌는 걸 눈으로 보기 전에 냄새가 먼저 변했다. 축축한 흙, 먼 바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구름의 냄새. 첫 방울이 옷깃에 닿는 순간 한지연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곧 쏟아지겠네요. 박민수가 말했다. 말 끝이 떨어지기도 전에
빗줄기가 천막을 찾는 사람들처럼 한꺼번에 달려왔다. 둘은 게스트하우스와 귤밭 사이 과수원 관리용으로 세워둔 작은 천막으로 달려 들어갔다. 반투명한 비닐이 바람에 밀려 부풀었다가 꺼지기를 반복했다. 천막의 금속 프레임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이 두 사람의 숨결과 묘하게 박자를 맞췄다. 괜찮아요? 민수가 숨을 고르며 물었다. 네, 조금 놀랐어요. 지연의 앞머리에 물방울이 몇 개 달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건넸다. 그녀가 이마와 볼을 닦는 동안 빗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마치 천막 안쪽까지 비가 새우며드는 듯한 착각. 소리는 경계 없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공간은 더 좁아졌다. 젖은 옷감이 피부에 얇게 붙었다. 움직일 때마다 옷과 살 사이에 얇은 공기층이 만들어졌다, 찢어졌다. 지연은 목도리를 한 번 더 여미며 어깨를 움츠렸다. 조금 춥네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바람막이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쳤다. 지퍼를 반쯤 올려주는 동안 그의 손등이 그녀의 쇄골 근처를 아주 가볍게 스쳤다. 닿았는지 지나갔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그러나 잊히지 않는 움직임. 고마워요. 지연이 낮게 말했다. 잠시만요. 민수는 천막 가장자리로 가 비닐 고리를 다시 걸었다. 바람이 드나들 틈이 조금 줄자 소리의 결도 바뀌었다. 굵은 빗소리 뒤쪽에서 가늘고 촘촘한 소리가 추가되었다. 바깥과 안의 차이가 음악처럼 느껴졌다. 둘은 마주 보이지 않게 비스듬히 서 있었다. 어깨와 어깨 사이에 손 하나 들어갈 거리가 있었지만 그 거리에는 말보다 많은 것이 머물렀다. 천막 위를 타고 흐른 물길이 가장자리에서 연속적으로 떨어졌다. 똑똑 소리가 심장과 엇갈렸다 합쳐졌다. 선배, 지연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네. 우리가 정한 선, 기억하죠? 기억해요? 괜찮을 만큼만. 그 문장은 빗소리보다 오래 머물렀다. 오래 머문 문장은 형태를 바꾸기 시작했다. 지키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기도처럼 들렸다. 민수는 자신의 두 손을 깍지 끼었다가 풀었다. 그리고 아주 솔직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섭네요. 그가 먼저 말했다. 뭐가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요. 지연은 숨을 들이쉬었다. 말의 온도가 가슴 안쪽에 닿아 퍼졌다. 저도요. 그래서 더 조심하고 싶어요. 천막이 한번 크게 출렁였다. 바람이 고막 가까이 들이닥쳤다가 물러났다. 귤나무 잎이 서로를 스치며 내는 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때 번개가 멀리서 눈썹처럼 순간적으로 빛나고 곧장 늦은 우레소리가 따라왔다. 둘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가 서로의 그림자를 보았다. 비닐에 반사된 회색 그림자가 겹쳤다가 떨리며 떨어졌다. 이름을 부르면 길을 잃지 않는다면서요. 지연이 지난 말을 떠올리듯 웃었다. 안개 대신 비라서요. 민수도 같이 웃었다. 지연 씨. 그가 불렀다. 네. 그녀가 대답했다. 이름을 주고받는 일은 이 좁은 공간에서 특히 또렷했다. 이름은 좌표였고 좌표는 서로의 현재였다. 잠시, 아주 잠시 말이 멈췄다. 멈춘 자리로 심장 소리와 빗소리가 새으며 들었다. 지연은 손가락으로 바람막이 지퍼의 끝을 만지작거렸다. 손끝에 잡힌 금속의 차가움이 붉은 천에 조금씩 물들었다. 선배! 그녀의 목소리가 더 얇아졌다. 우리는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민수는 가까이 다가서지 않았다. 오히려 반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물러선 자리에서 눈을 낮췄다가 다시 들었다. 지금 이만큼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의 대답은 욕망을 억누르는 말이 아니라 욕망을 무게대로 감싸는 말처럼 들렸다. 지연은 그 말의 감촉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쓸어보았다.
그때 바람이 다시 불어와 천막이 흔들렸다. 균형을 잡으려던 지연의 발끝이 미끄러지며 좁은 공간에서 그와 더 가까워졌다. 가깝다는 사실 자체가 대답이 되었다. 둘은 거의 동시에 숨을 멈췄다. 멈춘 숨 사이로 빗소리만 남았다. 지연이 먼저 아주 조금 고개를 들었고 민수가 그 움직임에 맞춰 몸을 낮췄다. 입술과 입술 사이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한 단어만큼의 거리. 그 단어를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 단어만큼의 거리마저 조용히 지워졌다. 닿는 순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다만 천막 위를 흐르던 물길이 잠깐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느껴졌다. 입술은 오래 머물지 않으려는 듯 가볍게 닿았다. 떨어졌다. 그러나 가볍다는 말은 그 순간엔 아무 의미도 없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계절이 지나갔다. 봄이 열리고 여름이 번지고 가을이 묵직해지고 겨울의 숨이 아주 멀리서 건너왔다. 그들은 서둘러 더 깊이 가지 않았다. 숨을 나눠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 서로의 이마와 볼이 자연스럽게 맞닿았다. 이마의 온도는 어머니가 재던 천처럼 정직했고 볼의 촉감은 오래 닫아두었던 창문을 여는 소리처럼 맑았다. 지연의 손이 그의 코트 라페를 가만히 잡았다. 잡는 힘은 약했고 약해서 오히려 간절했다. 이 정도면 민수가 속삭였다. 괜찮아요. 지연이 대답했다. 대답은 곧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둘은 한 발짝 떨어졌다. 떨어진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놀라움, 안도, 두려움,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기쁨이 차례로 눈동자에 비쳤다가 사라졌다. 천막 가장자리에서 빗물이 한꺼번에 떨어졌다. 그 소리가 마치 장단처럼 들렸다. 장단에 맞춰 마음이 제 속도를 찾는 것 같았다. 아내 얘기를 해도 될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꺼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오래 앓으면 같이 있더라도 때로는 너무 멀어요. 손을 잡고 있는데도 먼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사라지고 있나 스스로를 의심해요. 말의 끝에서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았다. 지연은 한 걸음 다가갔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다만 너무 오래 서 있었던 거죠. 같은 자리에서 그녀가 말했다. 오늘은 움직였잖아요. 산을 올랐고 비를 피했고 이렇게 말이 끝나기 전에 그녀는 자신의 가슴께를 손바닥으로 톡 건드렸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그곳에서 작게 반짝였다. 한동안 둘은 빗소리를 들었다. 바람이 잦아들자 천막의 호흡도 드물어졌다. 멀리서 차 한 대가 물길을 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지나갔다. 세상은 계속 움직였다. 그 움직임 속에서 두 사람은 잠깐 멈춰서 있었다. 멈춘 덕분에 서로가 더 또렷해졌다. 그럼 돌아가죠. 민수가 말했다. 네. 지연이 미소 지었다. 미소가 천천히 입술에서 눈으로 올라갔다. 눈가에 잠깐 고인 빛이 바깥의 물빛과 겹쳤다. 천막을 젖히자 공기가 달랐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비 냄새가 한결 맑았다. 둘은 같은 우산 아래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각자의 빗방울을 맞으며 나란히 걸었다. 발목 주변을 스치는 물소리가 교차했다. 어두운 흙길을 밟을 때마다 작은 파문이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게스트하우스에 닿았을 때 주인 아주머니가 현관문을 반쯤 열어주었다. 아이고, 다 젖었네. 수건은 방에 넉넉히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둘은 동시에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인사하는 동안도 어쩐지 그 순간에 호흡이 맞았다. 복도 앞에서 두 사람은 잠시 멈췄다. 말할 것이 많았고 말하지 않을 것도 많았다. 민수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잘 자요, 지연 씨. 잘 자요. 그녀가 대답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직전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고마워요, 오늘의 비. 지연은 문턱에서 돌아보며 미소로 답했다. 저도요. 문이 닫히고 방 안의 고요가 그녀를 감싸 안았다. 젖은 옷을 벗고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자 피부에 온도가 서서히 돌아왔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바닥을 펴보았다. 잠깐의 다흠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그 온도에 이불을 덮듯 그녀는 손을 가만히 포개었다. 불을 끄고 누우니 빗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빗줄기가 지붕을 두드리며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다. 그 리듬 사이로 낮의 약속이 낮게 떠올랐다. 괜찮을 만큼만. 문장 하나가 바람보다 오래, 어둠보다 깊게 머물렀다. 두려움과 안도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사이에 작고 뚜렷한 기쁨이 숨을 쉬었다. 밤은 길었다. 그러나 길어서 덜 추웠다. 누군가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이불보다 더 따뜻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빗소리의 속도가 아주 조금 느려졌다. 혹은 그녀의 심장이 그 속도를 배운 것인지도 몰랐다. 이렇게 오늘의 비가 내일의 길을 예고하는 소리로 바뀌는 동안 지연은 오래 조용히 잠들었다. 낮의 그림자 아침의 냄새는 미역국과 젖은 흙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 창문을 반쯤 연 식당으로 바람이 들어오며 그 냄새들을 천천히 섞어 놓았다. 한지연은 숟가락을 들어 올리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숟가락의 빛이 그릇 바닥에서 작게 떨렸다. 오늘 코스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가 밝게 물었다. 저는 시장 쪽으로 내려갔다가 오후엔 카멜리아 숲에 가보려고 해요. 지연이 대답하자 맞은편에서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하게요. 각자 갔다가 저녁엔 돌아와서. 그의 말끝에 짧은 쉼표가 달렸다. 그 쉼표가 식탁 위에 조용히 앉았다. 둘은 서로의 눈을 오래 보지 않았다. 하지만 눈을 피할수록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더 선명했다. 밤의 빗소리가 아직 귓속 어딘가에서 작게 울렸다. 그 울림은 말로 옮기면 부서질 것처럼 여렸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커다란 수저통만 남아 덜컹 소리를 냈다. 지연은 컵에 물을 채우며 자신에게 낮게 물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물 표면에 잠깐 그녀의 얼굴이 흔들렸다. 흔들린 얼굴이 오히려 진짜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었다. 서귀포 올레시장에 내려서자 생선의 은빛과 탄기의 증기가 한 번에 올라왔다. 상인들이 내는 맛보고 가요라는 소리가 바람결을 타고 등 뒤로 흘렀다. 지연은 군것질을 조금 샀다. 귤청이 스민 떡 한 조각, 김이 살아있는 김밥 끝 한 입. 입안에 남은 단맛이 이상하게도 가슴께를 쓰다듬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저장하지 않은 번호가 떴다. 그녀는 잠깐 망설였다가 통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혹시 박민수 씨 전화번호 아시나요? 병원에서 연락이 잘 안 돼서? 간호사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급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갑자기 멀어졌다. 지금 곁에 계세요. 연결해 드릴게요. 그녀가 고개를 돌리니 시장 입구 저편에서 민수가 걸어오고 있었다. 어제보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 지연은 손을 들어 그를 불렀다. 민수 씨. 그가 가까이 오자 그녀는 휴대폰을 건넸다. 민수는 짧게 네, 말씀하세요 라고 말한 뒤 굳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네, 오늘은 안정적이라고요? 네, 오후 회진 끝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괜찮아요? 지연이 물었다. 네, 괜찮은 쪽으로요? 그는 말끝을 정리하듯 끄덕였다. 굳어있던 표정이 아주 조금 풀렸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두 사람 사이로 군밤 냄새가 지나갔다. 사소한 냄새 하나가 마음을 정리해 줄 때가 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영수증 같은 종이를 접었다 폈다. 종이에 주름이 한 번 접힐 때마다 마음의 기울기도 조금씩 바뀌는 듯했다. 카멜리아 숲 같이 갈래요? 그가 물었다. 지연은 잠깐 머뭇했다. 같이 가도 우리가 덜 흔들릴까요? 그녀의 말은 농담처럼 들리길 원했지만 기도처럼 흘렀다. 흔들려도 같이 서 있으면 덜 넘어질 테니까요. 그의 대답은 단정했다. 둘은 굳이 더 말하지 않고 길을 걸었다. 카멜리아 숲에 도착하자 붉은 꽃잎들이 비에 젖은 바닥 위로 촘촘히 깔려 있었다. 꽃잎이 발끝에 닿아 미끄럽지 않을 정도로만 부서졌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붉은 조각들이 공중에서 가볍게 방향을 바꾸었다. 예쁘네요. 지연이 말했다. 예쁘다는 말로 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민수가 덧붙였다. 그들은 나란히 걷다가 작은 정자 옆 벤치에 앉았다. 정자 기둥에 매달린 소원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서로의 등을 가볍게 스쳤다. 글씨들은 씻기다 만 잉크처럼 흐려져 있었다. 건강, 무사, 끝까지. 익숙한 단어들. 민수가 플라스크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건넸다. 지연은 컵에 입을 대다가 멈췄다. 입술이 닿을 테두리에 어젯밤의 입맞춤이 아주 잠깐 겹쳐졌다. 그녀는 그 겹침이 보일까봐 보이지 않아서 더 또렷했다. 어젯밤.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바람이 그 말을 한 번 반으로 접었다 펴주는 것 같았다. 우리는 선을 지키려고 했죠. 그런데 선이라는 게 마음이 가까워질수록 더 흐려지는 것 같아요. 민수는 벤치 끝에 나무결을 엄지로 쓸었다. 선은 바람 불면 흔들리죠. 그래도 선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덜 후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누군가의 이름을 빼앗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말이 벤치 아래로 천천히 떨어졌다. 이름을 빼앗지 않도록 이름을 더 또렷하게 불러야 할지도 몰라요. 민수가 말했다. 그는 잠시 창백해졌다가 본래의 얼굴로 돌아왔다. 아내의 이름, 그리고 당신의 이름, 그리고 내 이름. 바람이 잠깐 멎었다. 고요가 숲에 얇게 깔렸다. 그 고요 속에서 멀리 절종 종소리 이 한 번 울렸다. 실제로 들린 소리였는지 마음속에서 울린 소리였는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 울림은 둘 사이의 거리를 조금 정리해 주었다. 지연은 컵을 내려놓고 목도리 끝을 가만히 쥐었다. 나는 두렵고 고마워요. 동시에 그녀가 말했다. 민수는 대답 대신 그녀의 목도리를 살짝 펴주었다. 손끝이 목덜미 가까이를 스쳤다. 스친 자리에 미세한 열이 남았다. 그 열은 장난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약속도 아니었다. 단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오늘 밤은 지연이 말을 이었다. 각자 방에서 편지를 써요.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을 편지요. 내일 바닷가에서 태우죠. 우리가 정말 괜찮을 만큼만 걸어가고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쓰는 편지. 민수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가 깊어졌다. 좋아요. 태우기 위한 편지. 그는 조용히 웃었다. 불 앞에서는 거짓말하기 어렵잖아요. 둘은 벤치에서 일어나 숲을 한 바퀴 더 돌았다. 나무와 나무 사이로 좁은 햇빛이 올라왔다. 젖은 꽃잎 위로 빛이 얇게 앉았다. 빛은 말이 없었지만 둘을 가만히 비추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해안도로의 공기가 달라졌다. 빗방울이 들쭉날쭉하게 남아있는 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움직였다. 물결이 둔탁한 은빛으로 몸을 뒤집을 때마다 마음속 무언가도 자세를 바꾸었다. 현관 앞에서 발걸음이 동시에 멈췄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지만
말로 하면 부서질 것 같은 것들이 더 많았다. 저녁은 같이 먹을까요? 민수가 물었다. 먹어요. 그리고 일찍 들어가요. 지연이 답했다. 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가 멈춘 자리에서 그의 눈동자에 마당 정우 하나가 들어왔다. 빛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의 표면도 아주 얕게 흔들렸다. 식사는 담백했다. 말은 필요한 만큼만 오갔다. 젓가락 끝에서 부딪힌 소리가 오늘 하루의 가장 큰 소리일 정도로 둘은 조용했다. 조용함이 불편하지 않게 숙성되어 가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복도에 섰을 때 두 개의 문이 서로를 향해 있다가 갈라지는 구조가 더 또렷하게 보였다. 문 손잡이의 금속이 천천히 식어가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잘 자요, 지연 씨. 민수가 먼저 인사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작은 용기를 꺼내어 한 걸음 가까이 갔다. 괜찮을 만큼만. 그녀가 아주 낮게 말했다. 네. 오늘은 이만큼. 그도 같은 높이의 목소리로 답했다. 둘은 서로의 얼굴을 한 번 더 보았다. 이마가 닿을 만큼 가까워지지 않았지만 먼 거리도 아니었다. 공기의 온도가 두 사람 사이에서 하나로 섞였다가 다시 나뉘었다. 키스도 포옹도 아니었지만 충분히 뜨거운 거리. 그 거리를 서로가 지켜주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의 어둠이 제 역할을 회복했다. 지연은 책상 앞에 앉아 흰 종이를 꺼냈다. 펜을 잡는 순간 오늘의 바람이 손목으로 돌아왔다. 첫 문장은 길지 않았다. 나는 오늘 살아 있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싶었다. 문장들은 조용히 자라났다. 감사와 두려움, 안도와 미열이 한 줄씩 자리를 찾았다. 글씨가 기울 때마다 마음의 기울기도 따라갔다. 마지막에 그녀는 작은 점을 찍었다. 그 점이 오늘의 끝이자 내일의 불씨였다. 같은 시간 민수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름부터 썼다. 아내의 이름, 자신의 이름, 그리고 지연. 이름들을 나란히 쓴 뒤 숨을 고르고 한 줄 더 적었다. 나는 잃고 싶지 않다. 그리고 빼앗고 싶지 않다. 그 사이에서 서 있겠다. 밤은 길었다. 그러나 길어서 덜 추웠다. 서로 다른 방에서 같은 모양의 종이가 채워지고 있었다. 해안을 스치는 바람이 게스트하우스를 얇게 건드렸다. 먼 곳에서 파도가 낮게 뒤집혔다. 그 소리가 두 사람의 방까지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이 묘하게 같았다. 불을 끄기 전 지연은 창문을 조금 열었다. 공기가 들어왔다. 카멜리아 숲에 젖은 향과 바다의 소금기가 섞인 공기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괜찮을 만큼만. 말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 같았다. 마치 누군가 같은 문장을 다른 방에서 똑같은 속도로 되뇌고 있는 것처럼. 밤이 한 번 더 깊어졌다. 깊어진 만큼 마음은 아주 천천히 가벼워졌다. 내일 바닷가에서 태울 편지가 어딘가에 선을 밝힐 작은 불이 될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불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기로.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조용히 같은 약속을 했다. 불 앞에 고백 해가 기울자 바닷바람의 결이 달라졌다. 게스트하우스 뒤편 모래사장에 작은 모닥불이 피어올랐다. 주인 아주머니가 가져온 장작들이 겹겹이 타며 귤 상자에서 잘라낸 얇은 널빤지가 불씨에 쉽게 붙었다. 불은 처음에는 조마조마하게 흔들리다가 이내 스스로의 호흡을 찾는 듯 고르게 타올랐다. 파도 소리는 일정했고 불꽃의 소리는 가벼운 박동처럼 그 사이를 메웠다. 한지연은 외투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다. 종이는 얇았지만 하루가 그 위로 지나갔다. 나는 오늘 살아 있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싶었다. 글씨는 아직 젖어 있는 것처럼 새까맣게 반짝였다. 박민수도 조용히 종이를 꺼냈다.
꼭대기에는 세 개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아내의 이름, 자신의 이름, 그리고 지연. 읽을까요? 아니면 그냥 태울까요? 민수가 물었다. 지연은 바람 쪽으로 고개를 조금 돌렸다가 다시 돌아왔다. 불 앞에선 거짓말하기 어렵다면서요. 그렇다면 읽지 않아도 알아들을 거예요. 둘은 말없이 종이를 불 가까이 가져갔다. 종이의 모서리가 먼저 말렸다. 검은 선과 흰 여백이 동시에 말려 들어가며 한순간 주황빛이 그 사이를 훑었다. 불꽃이 글자를 삼킬 때 어떤 문장은 조금 저항했고 어떤 문장은 쉽게 사라졌다. 제가 되어 날아오르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가늘어졌다. 읽는 일이 늘 아프지는 않았다. 다만 잃으며 얻게 되는 모양이 있다는 것을 천천히 깨닫는 중이었다. 선배, 지연이 낮게 불렀다. 네. 민수의 대답도 낮았다. 주변의 소리가 잠시 멎은 듯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건 누군가에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고맙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지연이 말했다. 바람을 견디는 말은 길지 않았다. 대신 정확했다. 민수는 불빛이 비치는 모래 위에 시선을 떨어뜨렸다. 그 빛이 그의 얼굴선을 더 얇게 만들었다. 고마움이 두려움보다 앞설 때가 있죠. 오늘이 그런 밤이네요. 모닥불 옆에 앉자. 뜨거운 공기가 무릎부터 올라왔다. 둘 사이에 놓인 거리에는 우연 말고도 여러 번의 선택이 겹쳐 있었다. 지연은 손을 뻗어 부러진 나뭇가지를 살짝 당겼다. 불꽃이 그 끝을 타들어가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를 따라 그녀의 호흡도 깊어졌다. 나는 누군가의 이름을 지우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나도요. 민수가 답했다. 그래서 이름들을 불렀어요. 사라지지 않게.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을 여기 있게 하려고 불이 튀었다. 아주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멀리 갔다가 금방 꺼졌다. 바닷물 냄새와 타들어가는 나무 냄새가 섞여 새로운 냄새가 되었다. 그 냄새는 말보다 빨리 둘의 어깨 사이로 들어왔다. 무섭죠? 지연이 먼저 고백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덜 춥네요. 그는 자신의 머플러 한쪽을 풀어 그녀의 어깨에 걸쳤다. 매듭을 고쳐 묶는 그의 손끝이 그녀의 목덜미 가까이를 스쳤다. 닿았다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가볍게, 그러나 쉽게 잊히지 않을 만큼 선명하게. 지연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그의 손등을 덮었다. 손등에 굳은 살이 느껴졌다. 그것은 시간의 표면 같았다. 지나간 계절이 손바닥의 선을 따라 얇게 쌓여 있었다. 괜찮을 만큼만. 그녀가 말했다. 오늘은 이만큼. 민수가 웃었다. 웃음은 길지 않았지만 불빛 속에서 오래 머물렀다. 둘은 동시에 몸을 조금 움직였다. 불에 더 가까이 가지도 멀리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 사이의 온도, 견딜 수 있고 원할 수 있는 온도를 찾는 일에 자연스레 익숙해지는 중이었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의 불빛이 흔들렸다. 민수가 그 흔들림을 정면으로 받았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서로를 정확히 가리키는 방법이었다. 입술이 닿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닿기 전에 있었던 아주 짧은 거리. 그 거리가 모든 것을 말했다. 닿는 순간 바람이 불길을 낮게 눕혔다가 다시 일으켰다. 입맞춤은 급하지 않았다. 오래 머물려는 의지가 조심스럽게 섞여 있었다. 숨과 숨이 겹치면서 그들은 동시에 아주 조용한 소리를 냈다. 놀람과 안도의 중간쯤 되는 소리. 그들은 거기서 멈추었다. 깊어지려는 마음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불 앞에서 다짐했던 서로의 언어를 내려놓지 않았다. 이마가 닿았고 볼이 살짝 스쳤다. 지연의 손이 그의 외투 라페를 가볍게 쥐었다.
잡는 힘은 약했고 약해서 더 진심 같았다. 당신 곁에 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게 명확해져요. 민수가 말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누구였는지도 분명해져요. 지연이 이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들고 서 있는 게 어렵지만 오늘은 서 볼래요. 파도가 한 번 크게 뒤집혔다. 모래 위로 물결 소리가 천천히 스며들었다.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둘의 그림자가 겹쳤다 멀어졌다. 겹치는 순간은 짧았지만 멀어져도 겹침의 온기가 금방 사라지지 않았다. 멀리서 누군가 기타를 튕기는 소리가 들렸다가 이내 멎었다. 바닷가의 소라는 밤이 깊어지며 모서리를 잃었다. 고요는 넓어졌고 그 넓음 속에서 두 사람의 말은 더 간결해졌다. 돌아가면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겠죠. 지연이 말했다. 네. 그런데도 여기에서의 우리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단정에 민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이름을 한번 불렀다. 지연. 이름이 불 앞에서 더욱 또렷하게 빛났다. 이름은 약속이 아니었지만 방향이었다. 불이 잦아들자 둘은 작은 장작을 하나씩 더 얹었다. 불꽃이 다시 살아났다. 그 불 위에 남은 자의 조각이 가볍게 떠올랐다. 그 조각들은 잠깐 하늘이 되었다가 사라졌다.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어둠이 얹혔다. 어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함께 바라보는 어둠은 빛의 또 다른 이름처럼 느껴졌다. 가요. 민수가 먼저 일어섰다. 모래가 신발 밑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낮게 났다. 네. 지연이 뒤따랐다. 발걸음과 발걸음 사이의 간격이 줄었다. 어깨가 스치지는 않았지만 바람이 두 사람의 천을 합쳐 천천히 옮겼다. 게스트하우스 쪽 마당 정우 아래에 다다랐을 때 둘은 동시에 멈췄다. 말보다 먼저 서로의 숨이 닿았다. 잘 자요. 민수가 말했다. 잘 자요. 지연이 대답했다. 그러나 문으로 향하기 전에 그녀는 아주 작은 용기를 한 번 더 꺼내어 말했다. 오늘의 우리는 괜찮았나요? 민수는 미소 지었다. 네. 오늘의 우리는 오늘의 불만큼 따뜻했어요. 그는 먼저 문을 열고 그녀가 들어갈 때까지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에 오래 남았다. 문이 닫히자 복도의 바람이 얇게 지나갔다. 불빛, 파도, 이름. 그 모든 것이 아직 등 뒤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방 안은 조용했다. 지연은 책상 위에 남은 재 한 점을 떠올렸다. 종이를 태울 때 올라오던 그 작은 조각. 그녀는 창을 조금 열어 바다의 냄새를 들였다.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괜찮을 만큼만. 말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 같았다. 그 되돌아옴이 이상하게도 위로였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자 불빛이 눈꺼풀 안쪽에서 오래도록 타올랐다. 뜨겁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빛이 사라질 즈음 마음의 표면에 얇은 물결이 마지막으로 번졌다. 오늘 밤의 고백은 불 앞에서 완성되었고 내일의 대답은 파도 앞에서 듣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며 그녀는 천천히 조용히 잠에 들었다. 떠나는 날의 바람, 아침 바다는 유난히 얕은 색이었다. 밤새 식은 불이 모래 위에 남긴 작은 재 자국 곁으로 파도가 밀려와 어젯밤의 흔적을 천천히 지웠다. 한지연은 신발을 벗고 물가에 섰다. 발끝을 스치는 물이 차가운데 그 차가움이 오히려 몸의 깊은 곳을 데워주는 듯했다. 귤. 상자의 얇은 나무 냄새는 이미 사라졌지만 불빛이 눈꺼풀 안쪽에 남긴 붉은 잔상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일찍 나왔네요. 박민수가 뒤에서 다가왔다. 그는 손에 종이컵 2개를 들고 있었다. 편의점 커피의 얇은 향이 바람에 섞여 해초 냄새와 겹쳤다. 지연은 컵을 받아들며
손바닥으로 온기를 확인했다. 잠이 쉽게 오지 않아서요. 저도요. 그의 대답은 짧았다. 짧아서 더 오래 남았다. 둘은 파도선보다 조금 위쪽, 젖지 않는 모래 위에 나란히 앉았다. 말없이 컵을 입술에 댔다 떼는 사이. 바다는 같은 모양을 반복하지 않았다. 같은 파도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소리는 계속됐다. 되돌아오지 않는 모양과 되돌아오는 소리 사이에 이별의 구조가 있었는지도 몰랐다. 오늘 돌아가요. 지연이 먼저 말했다. 네. 민수가 커피를 한 모금 더 삼켰다. 목을 지나는 뜨거움이 마치 어떤 결심을 문질러 매끈하게 만드는 느낌이었다. 잠시 바람이 방향을 바꿨다. 끈질긴 머리카락이 지연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무심코 귀 뒤로 넘기며 웃었다. 웃음이 짧게 번졌다가 곧 잦아들었다. 어젯밤에 우리 불 앞에서 솔직했던 건 불이 거짓말을 태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태울 말을 이미 정해 두어서였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민수는 파도선에 시선을 두고 천천히 답했다. 둘 다요. 불은 거짓말을 태웠고 우리는 남은 말을 선택했죠. 그는 잠시 손목시계를 훑어보았다. 같은 시간이라도 바닷가에서 흐르는 분과 초는 도시의 그것과 다른 질감을 가졌다. 비행기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요. 그 여유가 오늘은 오래였으면 좋겠네요. 지연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가 머문 자리에서 어제의 이름들이 다시 떠올랐다. 아내의 이름, 자신의 이름, 그리고 지연. 이름은 방향이었고 지금 이 여유는 그 방향으로부터의 잠깐의 일탈이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해변을 걸었다. 젖은 모래가 발바닥에 얇게 붙었다가 떨어졌다. 물결이 스치면 발자국은 빠르게 사라졌다. 사라지는 모양을 보며 지연은 부드럽게 속삭였다. 없어지는 건 없어지지 않으려고 쓴 힘이 남아서 더 또렷하네요. 민수는 그녀의 옆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다. 바다를 오래 보면 눈물이 난다고 했던가. 그는 울컥하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돌아가면 저는 병원에 먼저 들를 거예요.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 자리로 돌아가겠죠. 네. 당신도 당신의 자리로. 네. 자리를 말하는 동안 둘은 서로를 보지 않았다. 자리는 각자의 내부에 있었고 그 내부는 지금 바다보다 깊었다. 짐을 챙기는 일은 생각보다 금방 끝났다. 남아있는 것은 늘 사소했다. 접히지 않은 옷깃 하나, 수건에 남은 습기, 유리컵에 달라붙은 얇은 물자국. 민수는 체크아웃을 하며 키를 올려놓았고 지연은 청소가 쉽도록 이불을 가지런히 폈다. 이런 정리의 동작들이야말로 이별의 예의 같았다. 셔틀을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창밖의 귤밭이 뒤로 미끄러졌다. 나무 사이사이에 박힌 하얀 비닐하우스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차가 터널을 지날 때마다 잠깐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그 반복이 묘하게 안도감을 줬다. 어두움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혹은 밝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 서로를 보완했다. 편지 태워서 다행이었어요. 지연이 말했다. 네. 태우니까 남았어요. 민수가 웃었다. 남은 게 뭐예요? 쉽게 타지 않은 부분, 그는 대답했다. 그 말은 비유였지만 동시에 너무 정확해서 설명 같았다. 공항 입구의 자동문이 열리자 약간의 냉기가 다리를 타고 올라왔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얽히고 풀렸다. 스피커에서 영어와 한국어 안내가 번갈아 흘렀다. Departures. 떠남들은 늘 복수였다. 체크인을 마치고 나서 둘은 게이트로 향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오는 동안 금속 트레이 위에 올린 소지품들이 잠깐 서로의 소유에서 분리되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소지품들은 돌아왔지만 그 짧은 분리의 감각이 오래 남았다. 게이트 앞 유리벽 너머로 활주로가 보였다.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방향을 틀었다. 그 움직임이 느린 만큼 확실했다. 우린 어디로 틀어야 할까요? 지연이 농담 같은 목소리로 진심을 물었다. 민수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손가락 끝이 마른 공기를 가볍게 긁었다. 지금은 원래의 방향으로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도 원래의 방향으로. 다만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 있는 방법만 조금 달라지겠죠. 그 말은 어젯밤 불 앞에서 이미 나눴던 문장의 변주였다. 변주가 반복될수록 주제는 더 명확해졌다. 같은 자리로 돌아가되 같은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전광판에 탑승 안내가 떴다. 아직은 시간 여유가 있었지만 이름을 불렀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했다. 둘은 잠시 자리를 옮겨 창가에 나란히 섰다. 비행기가 천천히 뒤로 밀려나며 활주로의 라인에 닿았다. 라인은 날카로웠다. 그러나 하늘은 여전히 흐릿했다. 지연, 민수가 조용히 불렀다. 이름 하나가 공항의 소음 속에서도 놀라울 만큼 또렷했다. 네. 지연이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의 넓은 유리창과 활주로의 흰선이 겹쳤다. 당신 덕분에 제 겨울이 끝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의 고백은 팔길이의 거리에서 멈췄다. 그 거리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모두 포함했다. 끝나가기에 언젠가는 다시 올지도 몰라요. 지연이 답했다. 그래도 오늘 우리는 봄 쪽으로 서 있었죠. 그들은 웃었다. 웃음에는 여전히 쓸쓸함이 섞여 있었지만 그 쓸쓸함이 더는 적이 아니었다. 첫 번째 탑승 방송이 나왔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조금 빨라졌다. 가볍게 끌리는 캐리어의 바퀴 소리가 바닥을 문질렀다. 떠나는 소리들이 모여 하나의 리듬이 되었다. 포옹해도 될까요? 민수가 물었다. 허락을 구하는 말은 언제나 가장 따뜻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올해도 짧지도 않게. 실제보다 더 가까운 숨이 잠깐 섞였다. 목덜미 근처에서 서로의 천이 겹쳤다. 키스는 아니었다. 그러나 키스보다 많은 것들이 그 사이에 있었다. 익숙하지 않은 생의 온도, 지켜야 할 이름의 무게, 그리고 살아있다는 명확함. 떨어질 때 두 사람의 손끝이 마지막으로 스쳤다. 전기가 아니라 전기보다 오래 남는 미세한 떨림이 손바닥을 지나갔다. 잘 가요, 지연이 말했다. 잘 있어요. 민수가 답했다. 그리고 잘 서요. 그가 덧붙였다. 서 있는 방법을 서로에게 당부하는 일은 이별의 또 다른 인사였다. 그는 게이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이름을 확인하는 승무원의 미소가 짧게 반짝였다. 탑승권이 찢기는 소리가 났다. 문턱을 넘을 때 민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지 않는 것은 결심이었고 결심이 부서지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였다. 지연은 유리벽 앞에 잠깐 더 서 있었다. 비행기가 활주로 중앙으로 들어가 속도를 올렸다. 바퀴가 땅을 떠나는 순간 그녀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내쉬었다. 떠나는 것과 남는 것은 이상하게도 같은 호흡 안에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누구의 메시지도 아니었다. 자신에게 보내는 쪽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화면을 끄고 천천히 출구 쪽으로 걸었다. 짐은 가벼웠고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러나 그 무게는 감당할 수 있는 종류였다. 괜찮을 만큼의 무게. 공항 문을 나서자 제주의 바람이 다시 얼굴을 스쳤다. 바람은 아침보다 따뜻해져 있었다. 그녀는
목도리를 고쳐매고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다.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목 뒤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 올렸지만 그녀는 앞으로 걸었다. 앞으로 걷는 동안 어젯밤의 불과 오늘 아침의 바다가 한 줄로 이어졌다. 도시로 돌아가는 비행편을 기다리는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그 웃음이 낯설지 않았다. 지연은 속으로 아주 작은 인사를 했다. 안녕, 오늘. 안녕, 나.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게 한 번 더 속삭였다. 괜찮을 만큼만. 말은 바람과 섞여 사라졌다. 그러나 사라진 자리에는 이상하게도 가벼워진 어깨와 선명해진 발걸음이 남았다. 그녀는 걸었다. 같은 자리로 돌아가되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오늘 배운 서 있는 방법을 잊지 않기 위해.